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크루트 취업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성입니다. 자, 지금은요,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면접 실전 가이드 파트 2. 자, 이번에는 기업에서 실제 기출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답변을 구성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트 1을 진행할 때도 일단 여러분 관점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깊게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업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을까? 그리고 내 직무에 관련된 질문은 무엇일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들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질문들을 선정을 해서 직무의 관점에서 답변을 하는 그런 정보들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마케팅 직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 OCI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면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가?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자, 아니나 다를까 마케팅 직무에서 출제된 질문입니다. 자, 마케팅은요,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의 그런 직무라고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일들을 많이 하죠. 자, 그리고 마케팅 직무의 또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분석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굉장히 이런 전체적인 윤곽, 그리고 또 업계에 관한 동향,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무인데요. 자, 그래서 OCI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의 숨은 의도는 우리 사업을 얼마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업계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라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폭넓게 물어보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변에 대한 가이드를 지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엉뚱한 거를 얘기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분석과 또 창의라는 부분들은 약간은 뉘앙스가 달라요. 자, 갑자기 OCI가 저는 뭐 식품 사업을 해야 됩니다. 식품 가공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뜬금없는 겁니다. 자, OCI의 사업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화학 또는 태양광 뭐 이런 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런 활동이라든가 내역들을 정확하게 일단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답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연관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할 때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또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또 제 답변을 듣고 나중에 면접장에 가서 그대로 따라할까봐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저도 이게 추상적으로 강의하는 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OCI가 뭐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저는 지금 화학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저는 화학 인증에 관련된 사업을 좀 한번 새롭게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OCI는 화학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또 현재 이런 추세와 또 이런 현황을 갖고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사업을 접근하기에 충분한 시장 여건이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 기업에서 진행되는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답변을 구성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거는 그냥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왕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제안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쟁사인 다른 부분들이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그런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기존의 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연동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의 그런 구체성을 가진 답변이 채용 담당자들 그리고 면접관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준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가 갖고 있는 마케팅적인 인식 그리고 기업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분석력 그리고 또 기업에 대한 애착도까지 판단할 수 있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그냥 면접 가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기업 분석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마케팅 그리고 또 영업 굉장히 그 기업의 자사 제품 그리고 경쟁력 그리고 업계 구조까지도 잘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영업입니다. 국내 대형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하필이면은 대형 마트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왜냐하면은 GS 리테일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면접관들도 이 질문을 아마 선정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자, 무턱대고 그냥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모든 직무에는 핵심 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필요로 하는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업 직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이 뭘까요? 자, 설득력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마찬가지로 분석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고요. 적극성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제가 대형마트에서 일을 해보니 이런 것들이 좋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웠습니다. 가 아니고요. 제가 대형마트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신경 써서 일했던 것이 바로 이런 A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포인트를 고객에게 가장 적합하게 알리는 부분들을 그동안 신경 써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다 보니 이런 좋은 A와 B와 C와 같은 좋은 그런 결과물들도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제가 담당하게 될 이런 여러 가지 편의점 관련 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이런 유통 쪽에서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아래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화면에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비록 여기 나오는 것이 어떤 정형화된 답변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답변의 방향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보는 거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스스로의 답변을 구성해보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업 직무는요, 일단 굉장히 적극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멋있는 답변을 했다는 거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작아요? 그러면 영업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영업 면접은 불리합니다. 표정이 굉장히 굳어있나요? 그러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뭔가 답변이 외운 티가 나나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영업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답변만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모든 직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영업 쪽은 표현이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구성하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좋은 그런 어떤 사례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여기에 관한 설명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 물류, 운송 쪽입니다. 현대 글로비스. 일본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 이유와 글로비스가 중고차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다뤘던 그 OCI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시각이 달라요. 아까는 기업 집중이었다면은 이거는 철저하게 업계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고차 시장이라는 것이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었고 또 일본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까지 얘기를 사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일본 중고차 시장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면접을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 어떤 특정 국가의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 아예 그냥 무역 쪽이라든가 그쪽 사업 부서, 그 나라의 일본 사업부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사업부의 지원자가 아니면은 거의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면접에 들어갈 때도 준비한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답변은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일본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 이유를 잘 모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본 중고차 시장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시장이 이렇게 A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B에서 C로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아마 일본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일본 중고차 시장도 아마
이런 D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견이라도 괜찮아요. 의견이라고 밝히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러지만 않으면은 지원자의 입장이고 관점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그걸 또 다 받아주시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여러분들을 더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무턱대고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 별로 안 좋고요. 자, 그리고 이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는 부분들을 이 사업하고 연결을 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 예시는 보시는 바와 같아요. 이렇게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는 사람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면접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어떤 고민을 해서 좀 아쉽지만 뭐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으니까 뽑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점수 받지 마시고요. 야, 이 지원자 뽑아야겠다. 확실하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다. 나는 그런 대접받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어차피 그 기업의 서류가 통과됐기 때문에 인적성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기업에 간다면 이제는 그 기업만을 위해서 굉장히 집중적인 공부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경영 지원 쪽 볼게요. 지금 당장 호텔 객실 500개를 팔아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약간 영업 쪽인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영업 쪽인 느낌으로 팔아오라.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은 영업 쪽이라기보다는 이런 호텔 업계라든가 호텔에 대한 특수성을 또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뭐 경영 지원이라는 게 단순 사무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만큼 그 기업의 특수성이라든가 그 사업의 정확한 포인트들은 좀 알고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로 뜬금없는 질문, 그리고 경영 지원 직무에서 나올 수 없는 질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예요? 호텔 객실이라는 거의 특수성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 호텔 객실이 무슨 길거리에서 파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제휴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호텔 사업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어플, 제가 뭐 어플 이름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호텔 제휴하는 사이트들이라든가 예약 시스템 뭐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폭넓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지원자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저는 아는 사람부터 차례대로 팔 겁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답변이 될 거고요. 이런 업계에 대한 특수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는 그런 판단을 가져오는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결국은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 호텔이면 호텔, 반도체면 반도체, 화학이면 화학, 그 사업의 어떤 특수성,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상품과 서비스의 그런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답변은 뭐 이런 내용들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제휴업체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할인 서비스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자, 항공 서비스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CJ 올리브영 매장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느낀 점이 어떻습니까? 자, 소비재 중심의 기업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매장이 있습니다. 매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마트가 있어요. 자, 소비재 특징이 뭐예요? 직접적으로 고객이 구매를 하는 그런 상품들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별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뭐 프레그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방문을 해보길 원합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각종 점포들이 있죠.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럼 방문해서 뭐 할 거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여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단순한 관찰자적인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내가 고객입니다. 그리고 그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해봐요. 뭐가 불편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점포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더 좋게 바꿀 수 있을지, 그 관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크게 나아가서는 그 상권에 대한 특수성, 그리고 그 상권과 이 제품과의 어떤 접점 포인트,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어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CJ 올리브영 매장을 방문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느낀 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항상 얘기할 때 저는 갔더니 이런 것들이 좋던데요 라는 그런 칭찬식의 그런 답변은 곤란합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고 지원자가 칭찬 위주의 이 얘기를 하면은 자, 뭐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뭐 하지만 뭐 고쳐야 될 것도 있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나요? 반드시 또 이런 질문들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답변을 구성할 때는 자, 일단 뭐든지 좋은 것부터 얘기하는 게 맞아요. 나쁜 것부터 얘기하면은 또 면접관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A라는 부분은 다른 매장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고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B라는 부분은 고객의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아마추어의 관점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A를 B로 또는 B를 C로 개선을 하면은 좀 더 고객이 편안함을 느끼고 더 원하는 상품을 빠르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유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만 하나의 매장만 방문해서 오로지 그 기업만을 바라볼 그 매장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좀 폭넓게 여러 매장을 방문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제가 기업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실제로 그런 그 매장을 운영하는, 플래그숍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의 5가지 매장을 직접 방문을 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을 해서 A4지 2장 정도의 레포트를 만들어서 머릿속에서 외워갔던 지원자가 있습니다. 제가 참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 그 기업의 초빙 면접관으로 가서 면접을 봤는데요. 정말 이런 거를 왜 이제 물어보냐라는 것처럼 그 각각의 그 매장의 특성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는 종업원이 몇 시에 방문을 했고 그때 당시 종업원들이 A 매장에는 몇 명, B 매장에는 몇 명, C 매장에는 몇 명 이런 식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그 순간만큼은 면접을 본다는 느낌을 드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기업에 대한 어떤 리포트 아니면은 어떤 발표회를 듣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면접관들의 질문도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그렇다면은 그때 왜 그렇게 손님이 없었다고 생각하냐?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종업원을 얼만큼 확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느냐? 답변을 하더라고요. 뽑았습니다. 당연히 뽑아야죠. 이런 사람 안 뽑고 어떡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은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기업에서 적용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계속해서 뭐 이런 내용들을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건축 시공 플랜트를 보도록 할게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전공 과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거는 직무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겁니다. 이공계 직무들의 특성이 뭐예요? 직무 연관성이죠. 직무와 전공의 연관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연관성이 많은, 직무하고 연관성이 많은 그런 전공 과목을 위주로 말씀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직무하고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지만 학점이 낮은 과목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학점이 높지만 직무하고 조금 관련성 없는 것들을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은 학점은 조금 낮지만 직무하고 연관성이 많은 과목을 얘기할 것인지 이게 이제 우리 취준생들의 고민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때요? 제가 면접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의 주관적인 의미도 좀 있는데요. 저는 이왕이면은 직무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과목, 하지만 학점이 낮은 과목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직무하고 밀접한 관련성도 있고 학점도 높은 게 제일 좋겠죠.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걸 얘기하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더라도 일단 직무하고 관련성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면접관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중요한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학점이 낮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때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또 무턱대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 끊지 마시고요. 제가 그때 열심히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하지만 중간고사에서 제가 이 교수님께서는 이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저는 이런 이론들이 적용되는 사례에 보다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아마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매치가 안 된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중간고사 성적이 그래서 안 좋았고요. 제가 그걸 잘 알고 기말고사에서는 충분하게 보완을 해서 결국 만들어낸 성적이 이 성적입니다. 자, 그래서 기말고사 점수는 굉장히 좋았지만 중간고사가 아쉽기 때문에 저 또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이 과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직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십시오. 만약에 그 과목의 성적이 정말로 안 좋아가지고 문제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서류에서 탈락합니다. 절대로 면접장까지 못 들어가요. 그러니 면접장에서만큼은 좀 자신있는 어필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엉뚱한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사례로 제가 목격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공계에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중세 미술의 이해라는 과목을 얘기했던 이공계생이 있습니다. 기억에 나요. 어떻게 했을까요? 면접관들이 굉장히 터무니없게 생각했죠. 그 이후에 그 사람 면접 못 받았습니다. 떨어졌고요. 실제 사례가 증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직무하고 정확하게 연결되는 포인트 잘 기억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계 엔지니어링 직무에 대해서 아는 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설명해봐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공계 질문들은요, 얼만큼 그런 현장에 대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이런 질문은요, 보통 이제 기업들마다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직무에 대한 소개를 잘 해놓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기업들에서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어떤 정보가 제한적이고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고 가뜩이나 면접 준비할 시간도 없다? 저 과감하게 얘기 드릴게요. 그 홈페이지에 나오는 그 직무적인 내용을 다 외워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외운 내용을 그대로 면접장에서 얘기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요? 홈페이지는 공식 자료예요. 그 공식 자료를 이 지원자가 적절하게 잘 보고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허용을 합니다. 뭔가 막 창의적이고 뭔가 새로운 답변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를 하죠. 여러분들 지원자들은. 자, 하지만 면접관들은 이렇게 정형화된 거를 또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준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 방향은 보시는 바와 같아요. 제가 뭐 답변 방향을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앞으로 삼성 SDI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에요. 자, 이것도 단순하게 연구개발이 그냥 주어진 일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제품을 주력으로 삼고 있고 또 이런 기술의 변화는 어떻게 흐름이 바뀌고 있고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응용하고 어떤 신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이런 거를 발전시키고 이 종합적인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포괄적 질문의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공계한테 업계의 현황 그리고 무슨 그 기업의 무슨 경쟁력 이런 것들까지 요구한다는 거는 좀 가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공 중심 그리고 철저하게 직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하지만 자기가 앞으로 그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한다는 거는 그 기업의 주력 사업 그리고 주력 제품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연장선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기업의 대표적인 상품, 그 제품의 특성만큼은 비록 이공계라도 정확하게 인식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마케팅 관점, 영업 관점이 아니라 기술 관점으로 신기술이라든가 새로운 기술 혁신의 관점으로 설명이 됐을 때 그때 이런 답변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삼성 SDI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삼성 SDI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IT 제품 배터리 생산 비중을 낮추고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전동공구 등 비IT 제품 배터리 생산을 늘리고 있는 것도 답변을 하기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처럼 지금 기업에서 조금 주력 사업들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A 사업을 B로 전환시키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기업에 더 좋은 사례들도 많지만 일단은 시간 관계상 보시는 바와 같고요. 설명을 드린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 방향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기업에서 어떤 관점에서 직무적인 질문을 했고 우리들은 또 그런 질문을 갖고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 답변의 내용이라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직무에 관해서 굉장히 수준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동영상을 보고 이런 교육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요. 야, 나는 저 정도까지 해야 되는구나. 큰일 났다. 이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야, 내가 만약에 저 정도 수준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질수록 더 추상적으로 답변할수록 나는 탈락할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좀 이 동영상에서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즘 면접의 트렌드가 뭐예요? 기, 승, 전, 또 결이에요. 기, 승, 전, 직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 기승전 직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잘 인식하시고요. 앞으로 면접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 잘 하시기 바랍니다.